한만식 전문가님, 어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예, 일단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5,500만 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지지됐던 라인이 5,500만 원인데요. 원화로 봤을 때는 어제 5,500만 원 라인을 이탈해서 이거 뭐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원화는 5,500만 원을 이탈했다가 어제 저가 가격이 5,300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보였지만 빠르게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5,500만 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5,500만 원이 일단은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만 원 계속 이번 주에 지지가 되는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형성됐던 저가 5,32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이 나왔던 자리 5,750만 원, 여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5,750만 원 위로 올라온다라면 하락이 일정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중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바닥을 잡을 때 어제 급락이 나왔던 거,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게 5,500만 원이죠. 5,500만 원 바닥, 그 다음에 어제 형성됐던 5,320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5,500만 원 선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중 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3중 바닥을 만들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5,750 정도를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하락은 별로 큰 충격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화 차트하고 달러 차트하고 약간 다른데요. 한국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급락 과정에서 한국 프리미엄이 지난주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지금 급락 과정에서 한국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한 3%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비해서 국내 코인 가격이 약간 3%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달러 차트를 잠깐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달러 차트 움직임은 지난번 급락이 나왔을 때 43,000달러 이하까지 많은 선물 거래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의 저점은 43,000달러였고요. 어제 저점 부분이 44,500 정도가 어제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형성됐던 44,500달러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기준으로 48,000달러가 올라간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5만 달러 회복 가능성 열어두시고 이번에 하락이 일정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만 달러, 4만 8천 달러 회복되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해보죠.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지선, 하반의 지지선은 43,000달러라고 본다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44,500이 지지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러면 이제 48,0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5만 달러를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또 비트코인 선물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9월물의 하락, 또 10월물도 하락하고 또 11월물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인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의 차이는 한 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전체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더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있고, 실제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도 이더리움 쪽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간밤의 움직임 24시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4% 하락이 있었고요. 이더리움은 0.8%니까 하락이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더리움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시장이 그쪽을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간밤의 특징 중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저가 코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별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지금은 50% 정도를 메이저 코인에, 비트코인은 기준으로 삼으시고 실제 잔고의 포트폴리오를 이더리움부터 가격이 높은,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한 10대 개 코인에 50% 비중으로 투자하시면서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6천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메이저 코인의 비중을 40%로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10% 비중을 저가 코인에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가 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0% 비중을 한 10개 정도 아니면 한 15개 정도를 분산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이 넘는 거죠. 1억 이상 급등했을 때 아래에 있는 저가 코인들 상당한 급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4월 달에 최고치가 저가 코인의 최고치인데요. 한 20배 정도 급등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 1억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무비블록이라고 하는 코인 현재 가격이 12원인데요. 지난번 4월 때 50원대 위에도 거래가 됐던 코인입니다. 그에 비하면 50원에서 지금 10원대까지 떨어졌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한 10% 정도 비중만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제 이틀 동안 10%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거의 80, 90 과열권에 있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40%대로 뚝 떨어져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시세만 보지 마시고 시세의 움직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세 변동보다는 매일 아침에 지금 저희가 뉴스들을, 간밤에 나온 새로운 뉴스들을 쭉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큰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약간은 두세 달 뒤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아래가 뚫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변동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이제 안정성, 현금 확보를 한 후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번 조정을 가짜 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만식 전문가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잘 못 들었는데 가짜 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시장을, 제가 암호화폐 2017년도 중반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 계속 그 뉴스를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 또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많이 엊그제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 암호화폐 가상통화를 법적 통화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거나 달러의 가치에 대한 우려, 달러에 도전을 한다, 이런 쪽에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정부 규제 발언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현상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드렸죠.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 암호화폐가 폭락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미국 시민들도 좋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 디파이라든지 NFT 시장의 급성장, 또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진입, 국내 증권사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제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빠진 이 하락은 크게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알고랜드가 30% 계속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알고랜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코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코인이 11,000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몇 가지 코인들 각 거래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래소는 호흡비 코리아 거래소인데요. 거래소 그 홈페이지 우측 부분에 보게 되면 코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코인이지 하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란들이 있습니다. 알고랜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 솔라나 코인, 디파이와 관련된 코인인데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24% 급등을 하면서 지금 원화 가격으로 24만 4천 원, 200달러 위로 올라가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이지? 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코인에 대한 자세한 소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라는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 중에 하나죠. 스테이킹을 증명하는 프로토콜 관련되는 코인인데 디파이 시장 성장과 연동돼서 계속적인 강세 형상을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보고 있는 사이트는 업비트의 거래소 사이트인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것, 또 간밤에 강세를 보였던 코인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 중에 어제 간밤에 급등이 있었던 IOST 코인도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비트도 정보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가, 어떠한 블록체인에 속해 있는 코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보란에 잠깐 들어가서 IOST에 대한 코인 소개 잠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코인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차세대 블록체인 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조 코인, 비트코인, 이더, 리플 같은 원조 1세대 코인 대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2세대, 3세대 이런 코인들이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효율성을 높이는 코인들의 상승 탄력이 좋은데요. IOST도 간밤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급등 시 매수하지 말고 조정권에서 있을 때 매수를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알고랜드는 지금 업비트에는 이 코인이 없고 해외에 지금 있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후업비에도 있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코인이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알고랜드 후업비에 있는데요.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랜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코인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 쪽 연동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랜드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간밤에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16% 정도 상승을 보인 그런 코인이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 4월달, 5월달에 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고가를 넘지 못했지만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소개를 잠깐 못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 추이,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40.98.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알트코인이 폭락이 나올 때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올라갔었습니다. 42% 위까지 올라갔다가 간밤 다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알트코인 강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최근의 흐름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치코인의 모방 코인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고 이 코인도 30%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저는 코인이 11,00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한 200~300개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급등하는 코인에 이걸 좀 더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상승하는 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잘못된 습관입니다. 매수는 반드시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이다 가지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다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급등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 하나의 기준을 좀 가지시면서 어떤 코인을 매수할 때 암호화폐 시장은 4시간 차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어떤 특정 코인의 차트를 좀 보시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4시간을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거래되느냐 아니면 밑에서 가격이 거래되느냐를 보시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코인의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아니면 위쪽에 있다. 가급적이면 위쪽에 있는 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이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락 강세가 세다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A다 지금 200이평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3중 바닥을 만들 수 있죠. 1차 바닥 반등 주고 2차 바닥 또 실패하고 있는데요. 3차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 3,09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전후 조정 구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4시간 202평선을 이용한 신규 코인 매수하는 방법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제가 반복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방법을 투자자 여러분들 좀 배우셔가지고 신규 매수하는 시기 어떨 때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몇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 들어보는 코인 시장에 대한 조언들과 투자 전략들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항상 매번 또 하실 때마다 저희에게 투자 전략 또 조언들 하나씩 오픈해 주고 계신데 어제도 많은 걸 또 공개해 주셨지만 오늘은 어떤 투자 조언을 해주실까요?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의 금융기관의 동향들을 본다면 특히 선진 금융기관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나 또 제도권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 금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그 투자 대안들이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성과가 가장 높고 또 금년 연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고 어떤 변동성을 보였고 또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뉴스 부분과 시장의 움직임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시장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내일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메이저 코인 50%, 저가 코인 10%, 알트코인 4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제시된 성공적인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리고 또 제 의견과 해외의 의견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